기아차는 어떤 이유로 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신 거네요. 기아차가 아주 적절한 것 같다. 이건 진짜 나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 중소형주 랠리장이 보여지는 것 같아. 주의 깊게 보고 계신 걸 말씀해 주신다면, 그럼 마지막으로 조종이 올 수 있다고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왔어?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막 좋은 건 아니고 좋은 날이잖아. 항상 기분 좋게 해야지. 우울하면 안 되지. 기아차가 좀 많이 오르네. 뭐야? 지금 봤는데 LG전자는 또 엄청 올랐네. 되게 아이러니하네. 오히려 기아차랑 같이 애플카 이슈 있어가지고 LG전자는 조금 빠지지 않나 했는데, LG전자 자체가 지금 막 그렇게 엄청 비싼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애플카를 제외하고도 가전의 매출 비중이 커지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좀 리레이팅 한다거나 그럴 것 같아. 기아차는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나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샀거든? 그 애플카 이슈 나는 사실 없이 샀어. 근데 현대차랑 모비스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한번 슈팅이 나왔었잖아, 애플카 관련으로. 근데 기아차에서 3월에 기아 CV라고 이제 뭐가 전기차가 나오는 거야. 라인업이 쭉 나와 있는데 아이오닉보다 나는 그 차가 더 좋아 보이는 거지. 그리고 판매량도 그쪽이 더 클 것 같아서 되게 전기차 포지셔닝이 괜찮다 생각보다. 그리고 슈팅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못 나왔었고, 그래서 기아차 포지션을 조금 늘리고 모비스를 조금 잡고 현대차를 확 줄였었는데, 근데 마침 또 갑자기 오르네? 어제 한 16% 오르고 오늘 아침에 시가가 한 15% 떴는데 좀 정리했어. 사실은 난 실적을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어느 정도 지금 1조 되니 많이 하는 와중인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지금 27일날 발표한다고 기아차가 공시를 냈는데, 사실 27일까지 뭔가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신 거네요. 작년 4분기 실적을. 어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는 지금 보고 있었던 거지. 근데 갑자기 애플카 서프라이즈가 나오네. 애플카 노이자 껴서 일단은 던졌어. 근데 뭐 다시 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사야 될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판 가격보다 한 10% 떨어졌는데, 그래서 일부는 다시 잡고 일부는 모르겠어. 어디까지 빠져올지 모르겠는데 뭐 장세가 꺾이지 않는 한 더 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보고 있는데,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사다 팔았다 할까봐 나 좀 걱정돼. 그러면 현대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음. 갑작스럽게 이런 호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가가 굉장히 높게 뜨잖아요. 근데 저 모든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체결됐으니까 분명히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치.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지만 한 번 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아셔야 될 게,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오면 저같이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슈가 나와서 막 15% 20%가 떠. 그럼 던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왜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슈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 그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이제 그때 뒤늦게, 물론 그 뒤로 쭉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순간에 던진단 말이야.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고 다시 포지션을 채우는 그런 방식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평단가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지. 평단가가 뭐 다시 망가지니 뭐니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당연히 수익금이 중요한 거지 평단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진짜 장기로 들고 가는 사람들, 뭐 현대차, 기아차에 정말 3년으로 4년으로 보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노이즈에 사실 안 흔들리지. 나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프로 서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한번 차익 실현을 뭐 절반을 하고 다시 조정 때 포지션을 채운다던가, 그게 내 입장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 차이가 있겠네요.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이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비정사실화된 거야. 그래서 올라가면 계속 들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건 아무도 예상 못하는 뜬금없이 튀어나온 이 호재인 거잖아요. 그치. 이럴 경우엔 기존 주주들도 일단 대거 수익 실현을 한다. 그치. 예상치 못한 이슈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오르면 많이, 그리고 그 뉴스 자체가 확정됐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매출로 확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불확실성이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뭐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근데 지금의 기아차 포지션이 되게 나는 좋다고 봐. 내가 현대차 막 기아차랑 상관없지만 근데 이게 맞는 거 같다. 현대차가 애플카랑 협력하기에는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뭔가 애매하잖아. 그쵸. 현대차 입장에서는 합창업체가 되는 것 같고, 분명히 애플카는 애플 로고를 받고 차를 내보내고 싶어 할 텐데, 그럼 현대라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근데 지금 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지금 내연기관 업체들의 폭스바겐, 아우디, BMW 이런 차들의 브랜드 가치가 뭔가 초기화되는 느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재편되면서 내연기관 시대 때만큼의 그 브랜드 가치를 못 받는 것
것 같다. 약간 서열이 다시 재정립되는 시기인 거네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굉장히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가치로서는 조금 중저가 브랜드, 저가형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가 강했잖아. 근데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한번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현대차로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기아차를 던져주고 OEM 포지션으로 가자. 그리고 애플카 입장에서는 뭐 애플카든 뭐 웨이모든 뭐 모빌아이든 어떤 식으로든 자기네 브랜드를 키우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자동차에 이렇게 자기네 로고를 받고 내보내고 싶어 할 텐데 그랬을 때 현대그룹 입장에서 기아차가 아주 적절한 것 같다. OEM으로 OEM 포지션으로서 되게 베스트인 것 같아. 이건 진짜 나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래서 만약 성사가 되면 지금의 주가가 진짜 싸 보일 정도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을 기아차가 먼저 발표하게끔 사실 놔두진 않겠지. 미국의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의 폼이 안 살잖아. 애플이 먼저 발표해야지. 뭐. 기아를 선택한 것처럼. 애플이 기아를 선택한 것처럼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맞지. 기아가 뭐 어디를 하게 됐다 이제 그런 걸 먼저 발표하게끔 놔두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애플 쪽의 공식적인 입장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그쪽 외신 입장이 아마 더 빠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이 모든 내연기관 업체와 빅테크 기업들이 맞물리면서 브랜드 가치가 재편되고 또 그 시장 안에서 다른 생태계가 지금 생기는 과정인데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 그 안에서 기회도 분명히 많은 것 같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이제 기아차를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이슈니까 오늘이 되겠네요. 오늘 시가나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실수하신 거잖아요. 뭐 실수 나는 뭐 그냥 진짜 기아차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 맞다고 봐. 어느 가격대나 그냥 어느 상관없이. 가격대는 사실 상관없는 거지. 근데 꾸준히 사는 거지. 이걸 진짜 자기 전 재산을 오늘 뭐 시가에 몰빵했다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일정 수량을 계속 나눠서 하루에 종가마다 사겠다, 금요일마다 몇 주씩 사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식을 끌고 갈 수 있거든. 나는 그런 방식을 추천하는데 사실 일반 분들은 그게 쉽지 않지. 특히 20대 남성분들이 저는 전재산 몰빵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버스 몰빵하지. 아. 우리 20대들은 인버스를 너무 사랑해. 절대 지금 인버스는 근처도 가지 말라 하고 싶어. 시장이 당연히 조정을 올 수도 있는데 인버스 사는 것보다 조정이 올 때마다 차라리 주식을 사는 게 임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장세를 보니까 코스닥으로 어느 정도 돈이 쏠리고 있는 중소형주 랠리장이 보여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중소형주도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 많이는 아니고 근데 그쪽도 보니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 코스피 3,300 다시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돌파할 거라고 나는 그건 모르겠고 근데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을 거치는 동안 코스닥에서도 급등락이 있지 않을까. 이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목을 언급하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되니까 크게 업종 정도만 주의 깊게 보고 계신 걸 말씀해 주신다면. 중소형주 중에서 저는 폴더블 폰이랑 2차 전지 위주로 잡아가고 있는데 폴더블 폰의 진화 버전이 롤러블 폰이라고 LED가 이렇게 많은 것까지 가능한 이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거에 상용화가 혹시나 될까 해서 OLED 시장을 한번 어느 정도 잡아뒀고 뭐 상용화가 되려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가격적인 면에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핸드폰의 형태가 조금 더 변형이 되어야만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핸드폰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비싸게 더 비싸게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전 중소형주를 사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만 하지만 장세가 장세인 만큼 이제 또 파티에 빠지기 싫어서 잠깐 잡아두긴 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